네, 안녕하세요. 캐리피아노예요. 네, 오늘은 제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외국계 기업에서 왜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회사 생활은 7년 이상 하고 지금은 다시 피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피아노 전공을 하겠다고 집에다가 얘기를 했던 게 중학교 1학년 그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은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죠.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레슨 선생님께서 피아노 전공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당시에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나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냥 피아노는 취미로만 하고 그냥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사실 그 말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도 하시는 말씀이,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피아노 전공을 허락하게 된 계기가 저희 엄마 말씀하시기로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게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순탄치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지지를 해주시고 그랬던 건 아니어갖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갈등도 많았었고, 저는 또 성격이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성격이고 또 마음먹은 거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계속 이제 갈등을 하면서 전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이제 레슨을 받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한테 이런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오로지 저한테 이제 레슨을 해주셨던 피아노 선생님, 그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 얘기는 막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저한테 뭐 진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과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피아노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이나 다른 공부를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실제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좋게 말하면 자기주도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누군가의 이렇게 지도 없이 그냥 저 혼자 계속 길을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피아노과를 나오면 대부분의 진로가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보통 이 두 가지로 많이 나눠져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레슨을 학원에서 강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 레슨을 할 건지,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뭐 교수가 되거나 대학 강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와서도 그냥 또다시 레슨을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피아노 전공을 하면 그냥 다 남들처럼 당연히 내가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오면 당연히 교수가 되고, 그 루트가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순수하게 순진했던 건지 순수했던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피아노과에 딱 들어왔더니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경쟁이 일단 너무 심했고, 주변에 이제 뭐 선배들이나 얘기를 막상 들어보면 박사까지 따고 와서도 강사 자리 하나 얻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우선은 좀 쌓아보자 싶어갖고 피아노과에 입학하자마자 학원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린 학생이니까 학원에서 써주지를 않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학원 그 전화번호부 목록 같은 거를 하나 다 쫙 뽑아갖고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다 전화를 해서 그 당시 원장님들한테 혹시 강사가 필요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혹시 강사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연락처를 남겨놓고, 그러던 찰나에 정말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원장님이 이제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학원에서 레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했던 사회생활은 학원 강사와 레슨, 개인 레슨을 했었는데,
근데 일단 뭐 학생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급여가 되게 적었어요. 급여가 되게 적었고, 그리고 그 당시 나는 피아노 학원에 레슨을 하러 갔는데 학원에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나는 레슨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되게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나중에 내가 졸업을 하고 나의 직업으로 삼기에는 일단 급여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학원에서 일해서 벌었던 그 레슨비들을 모아서 가끔은 학비에 조금씩 보태기도 하고, 저는 제 용돈을 레슨에서 벌었던 그 비용으로 제 용돈을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았던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레슨을 하고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모인 돈으로 틈날 때마다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한 그 몇 년 동안은 정말 거의 세계 일주를 하다시피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막 모으고 쪼개고 막 저축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가서 봤더니 되게 넓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넓은 세상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4학년 때쯤? 그쯤에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다른 이제 대학생들하고 뭐 연합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그때 피아노과는 저밖에 없었고 다 다른 과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이제 졸업해서 뭐 어디 취업할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레슨 말고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어떻게 할까? 이제 나는 졸업을 하고 뭘 해야 될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이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월급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풀타임 강사로, 전임 강사로 일을 했을 때 월급이 한 달에 85만 원? 그 정도 됐었어요. 85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참 뉴스에서 뭐 88세대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88세대도 안 됐던 거죠. 88만 원보다 적었으니까 월급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나니까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피아노만 한다고 내가 너무 좀 사고방식이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음악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적어도 제가 20대 때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일을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열심히 찾던 와중에 그때 저랑 같이 여행 갔던 언니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 국제회의 컨퍼런스 같은 데서 참가한 사람들 이렇게 의전해주는 그런 알바가 있는데, 그 알바가 되게 괜찮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아는 게 이제 뭐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그런 알바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찮게 정말 좀 유명하신 분들도 뵙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고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이력서를 100통을 넘게 넣었어요. 정말 매일 밤새도록 막 이력서 쓰고 수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결과는 거의 다 떨어졌고, 어쩌다가 정말 우연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던 기업에서는 막상 가면은 근데 피아노 전공인데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거면 차라리 면접에서 서류에서 탈락을 시키던지 면접에 나를 왜 불렀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려고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그럴 거면 나를 왜 불렀지?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두고 봐라, 내가 진짜 더 좋은 회사 갈 거다, 내가 지금 이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데 내가 꼭 갈 거다, 막 다짐을 하면서 막 그러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력서를 계속 넣고 면접도 정말 많이 봤어요. 시험 준비를 제가 정말 한다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전공에서 걸리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뭐 토익이나 뭐 그런 영어 이런 것도 준비를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맨날 피아노만 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 할 뭐 스펙도 없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어디라도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작은 회사든 뭐 어떤 데든 일단 다 가봤어요. 일단 가서 뭐 경험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국내 교육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퇴직을 했던 이유는 물론 그 회사도 좋은 회사였어요. 국내에서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였고 정규직이었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는데 어렵게 왜 그만두려고 하냐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렸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좀 꿈꿨던 거는 학생 때 레슨하고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글로벌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좀 배우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는 좀 많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계속 여기서 일을 하면 좀 계속 많이 정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그리고 나와서 처음에는 제가 워킹 홀리데이라고 그 해외에 나가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비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 2년 정도 좀 나가서 직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그 비자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막 세웠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해갖고 계획을 막 세우던 와중이었는데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계획을 막 한참 세우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최근까지 좀 오래 다녔던 그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를 정말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려고 했던 계획이 영어를 늘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외국 사람들이랑 좀 교류를 더 많이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외국의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고 일을 배워보고 싶었고 그런 계획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여기가 한국이기는 하지만 외국계 기업이면 내가 계획했던 그 세 가지를 여기서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력서를 지원을 했죠. 이력서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서 영어 인터뷰가 있어요. 영어 인터뷰가 있어갖고 제가 진짜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막 영어 인터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걸 제가 다 뽑아갖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진짜 달달달달 다 외우고 뭐 예상 질문 그런 것들 다 달달달달 외우고 발음까지 연습을 했어요. 발음까지 내가 진짜 마치 뭐 네이티브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 영어 실력이 그렇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거의 영어 실력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영어 되게 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 인터뷰를 달달달 외우고 그거를 발음까지 되게 능숙하게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연습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처럼 면접 보는 것처럼 카메라 테스트 셀프로 한 거죠. 셀프로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서 면접 볼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는구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좀 자세 같은 것도 이러고 막 꾸부정 이렇게 하면 별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런 연습을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면접 당일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면접 시간을 1시간을 더 일찍 도착을 했어요. 면접장에. 그래서 1시간을 미리 가서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다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한결 편하더라고요. 일찍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일찍 그 면접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컨디션이 왠지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예감? 내가 그만큼 준비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일찍 도착을 해서 1번으로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1번으로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그 면접관 분들하고 그 면접 관련된 또 다른 스태프분들하고 인사도 편안하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 준비를 그렇게 하고 면접이 시작이 돼갖고 이제 본격적인 영어 인터뷰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제가 그 달달달 외우고 준비했던 사실 인터뷰 그 질문이라는 게 어떤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거지 이게 막 모의고 조사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영어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 영어 인터뷰들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게 너무나 막 진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웃으면서 막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셔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겉으로는 되게 편안한 것처럼 웃으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치만 저한테는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제가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훈훈하게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 당시에 면접 보셨던 분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